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요코마리 대 방콕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는 이제 아침 16강 이제 2차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츠바라 켄, 그리고 나가토 카치야, 그리고 코이케 루타 등 주요 수비수들이 결장 및 지금 결장 의심인 상태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요코마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뭐 방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큰 결장전은 없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1차전에서 양 팀 다 좀 좋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방콕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요코마리 입장에서 다소 좀 아쉬웠던 경기였죠. 솔직히 좀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막판에 그 이제 리드를 못 지키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다 보니까 이번 좀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둬서 좀 8강에 진출해야 되는 그런 요코마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0득점 이상을 넣은 그런 공격수 아데르송과 이제 좀 재계약을 하면서 핵심 전력을 좀 지켰고, 그 외에 지금 양과 엘바르를 좀 포함해 브라질 트리오를 이제 구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브라질 트리오를 좀 필두로 좋은 공격 전개를 좀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방콕 역시 좀 빠른 역습을 통해 요코마리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난 경기와의 그런 양상과 좀 다소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뭐 이제 요코마리 이제 홈에서 좀 비가 오는 좀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꼭 그거를 고려해도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좀 공격 전개를 봤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흐름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물론 뭐 이제 요코마리가 홈이다 보니까 더 유리하고, 이제 뭐 방콕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후 적응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원정 경기가 힘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요코마리의 그런 1.2대 승 배당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똥배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도전 경기로 방콕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지금 요코마리도 지금 수비진이 좀 정상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은 요거는 그런 거 대비 좀 1.2대 요코마리 승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론은 네, 분석해서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방콕 유나이티드 네, 프랜슨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 역시 네, 오버사이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콕 유나이티드 프랜승의 3.5 기준 오바로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코마리와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의 이런 분석이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나스르 대 알파이아. 자, 요 경기 역시 아침 16강 2차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1차전에서는 알 나스르가 이제 원정에서 알파이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루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 이제 알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나스르 상대로 공격 한번 좀 제대로 못했죠. 그만큼 다소 좀 무기력한 경기를 치른 그런 알파이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알 나스르가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직전 경기에 대한 그런 좀 프리뷰를 한번 해봤고, 우선 이제 알파이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8강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실점 위험이 커도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인 알 나스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차전보다는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두 줄 수비만 한 이제 알파이아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약간 좀 두 줄 수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라인이 올라간 알파이아를 알나스르가 좀 상대하기 때문에 알나스르 입장에서는 이전 경기보다는 공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네, 요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알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강팀들 상대로는 한없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알파이아가 알 나스를 상대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 나스를 승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나스르 승, 마이너스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아침 몇 경기는 다 다뤄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 대 이제 아스날, 챔스 16강전 1차전 경기. 자, 일단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주요 공격수인 지금 타레미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첸코 그리고 제수스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3개월 넘게 지금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홈에서 수비가 견고하다 보니까 좀 실점이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지금 포르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버풀, 웨스트햄전에 이어 이제 벌리 상대로도 5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폭발적인 화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폼이 좋습니다. 그러다니까 확실히 이제 좀 연패 중이다가 이제 팰리스전을 좀 기점으로 또 확 살아난 그 아스날이라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이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아스날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지금 아스날의 공격이 굉장히 좀 매섭다 보니까 최대한 약간 좀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수비에 집중된 그런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르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래도 뭐 지금 전체적인 전력 그리고 이제 폼에서 현재 아스날과 포르투의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 아무리 지금 포르투라고 해도 홈에서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스날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도죠.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날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아무래도 일단 이제 포르투가 홈에서 좀 많이 수비가 견고하고, 그리고 3개월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점까지 좀 고려해서 약간 좀 마햄보다는 배당 대비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포르투와 이제 아스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현재 지금 주앙 펠릭스 그리고 지금 페란 토레스 그리고 지금 발데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제노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여전히 좀 안 풀리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5경기 중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랑의 폼과는 지금 많이 좀 달라진 상태다. 네. 확실히 좀 흐름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도 안 좋은 그런 나폴리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이기는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력이 좋아서 이긴다기보다는 좀 꾸역꾸역 이긴다는 느낌이 강해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수비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 팀이다라고 좀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현재 지금 양 팀 다 경기력이 좋진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나폴리보다는 폼이 더 좋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또한 지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도 솔직히 지금 바르셀로나긴 한데 지금 그 이상으로 더 안 좋은 게 지금 나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더 좋아 보이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나폴리 상대로 뭐 충분히 지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나폴리도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그런 마무리만 좀 잘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렇다고 뭐 현재 지금 나폴리 사이드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로리 할인님 기간 연장합니다.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님 250개 후원 또 감사드리고 일주일 패키지 연장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그 이제 조합이랑 그 추천표는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기간이랑 사항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연님. 네. 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에 네, 뭐 고배당으로 뭐 도전한다고 하면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있죠. 헨트 대 이제 마카비 하이파. 자, 일단 이 컨퍼런스 리그 이제 16강 2차전 경기. 자, 우선 이제 헨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 그리고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1차전에서는 지금 마카비 하이파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헨트 원정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양 팀 다 이제 2, 3일 전에 리그 경기를 뛰었지만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리그 경기를 뛴 다음에 벨기에로 넘어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현재 뭐 헨트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지금 헨트가 1점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내려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홈에서 헨트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약간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헨트가 최근 매 경기 유효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홈에서 헨트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헨트가 좀 공격이 뭐 좋았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부분 공격이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세네 경기 뭐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격이 안 좋고 가끔 뭐 한 경기 좀 공격에서 좀 포텐이 터지고 지금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그런 헨트의 공격력은 좀 믿음이 많이 안 간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한 걸 제외하면은 최근 진 경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헨트를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헨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현재 좀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죠. 네, 그만큼 지금 홈 성적도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저는 고려했을 때는 여거는 헨트보다는 마카베 하이파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여거는 이제 마카베 하이파 프렌스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여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헨트 대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마카비 하이파 프랜슨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헨트 대 마카비 하이파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루턴 타운.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아놀드, 소브슬라이, 그리고 조타, 마팁 등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추가로 지금 알리송, 누네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물론 뭐 지금 리버풀이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이 직전 경기에서 이제 살라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보강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리버풀한테 있어 호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루턴 타운 역시 좀 타격이 커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아데바요가 지금 부상 이슈로 인해 지금 결장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루턴 타운도 현재 지금 공격에서 지분이 큰 그런 아데바요가 이제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루턴 타운의 공격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현재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필드에서는 지금 5연승 중으로 여전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뭐 리버풀이 지금 홈과 원정 전부 다 좀 경기력이 좋은데 지금 그 이상으로 홈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홈 이점을 좀 잘 좀 살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리버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잘 나가다가 세필드 유나이트전을 좀 기점으로 연패를 하면서 좀 최근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하얀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루턴 타운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아이고, 오늘띠자님 반갑습니다. 자, 내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뭐 리버풀이 굉장히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뭐 컵백, 뭐 역습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도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게다가 뭐 이제 루턴 타운의 좀 안 좋은 수비까지 고려하면은 리버풀이 좀 공격에서도 주도를 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좀 공을 잡으면은 바로 전진의 공격을 좀 전개 나갈 것으로 보지만 최근 상대했던 팀들과는 다르게 이번 상대는 좀 수비가 견고한 홈 리버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좀 루턴 타운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예, 요점까지 이제 말씀드려봐요. 게다가 이제 뭐 아데바요의 그런 결장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비록 뭐 최근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뭐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리버풀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본 경기,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는 리버풀 승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펼쳐지는 경기죠. 드디어 이제 미국 축구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경기가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솔트레이크 경기.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를 영입했죠. 이제 오프 시즌에. 그러면서 좀 공격진을 좀 강화시켰고, 그리고 현재 뭐 메시, 부스케츠, 그리고 지금 이제 조르디 알바, 그리고 이제 수아레즈까지 좀 합류를 하면서 현재 이전에 이제 바르셀로나였던 그런 선수들을 좀 커넥션을 좀 구축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현재 뭐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선수 네임드만 보면은 뭐 미국 축구 내에서 좀 가장 압도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영입이 있긴 하지만 다만 좀 고려 사항은 일단 뭐 파리아스 그리고 이제 크레마스치와 같은 이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은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홈팀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마지막과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는 미드즈브러의 그런 미드필더였던 맥크룩스 영입을 제외하면은 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주요 윙어였던 사바리노를 좀 떠나 보내면서 다소 좀 전력이 다운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뭐 이제 오프 시즌에 약간 좀 솔트레이크의 이적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여름에 굉장히 좀 알차게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큰 타격은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그런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메시가 오고 난 이후부터 팀이 180도 바뀌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즌에서는 리그스컵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구단 창단 첫 우승컵도 이제 좀 들어 올렸죠. 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좀 좋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좀 그 다음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인 채 좀 시즌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좀 오프 시즌 친선 경기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 뭐 좀 대표적으로 좀 인터 마이애미는 좀 호날두가 있는 그런 좀 알 나스를 상대로도 이제 좀 6대0 좀 대패를 당했죠. 네, 물론 뭐 이제 친선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 좀 충격적인 결과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비록 뭐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 뭐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8번의 친선 경기 중 그중 한 경기밖에 못 이긴 거는 좀 많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좀 수비 또한 지금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물론 뭐 이제 그게 이제 시즌을 쭉 거듭할수록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짱 오프 시즌에서의 그런 인터 마이애미의 활약을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메시, 수아레즈와 같이 좀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그런 인터 마이애미긴 하지만 오프 시즌의 그런 경기력을 고려하면은 개막전부터 인터 마이애미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뭐 이제 솔트레이크가 그렇게 좀 만만한 팀도 아닌 거를 고려하면은 요거는 좀 배당 대비 인터 마이애미보다는 솔트레이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 요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했을 때 솔트레이크 프렌스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건 3.5라고 해도 이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인터 마이애미도 뭐 충분히 좀 화력을 뽐낼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실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3.5 기준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좀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번호까지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솔트레이크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7번 팩, 그리고 이제 3.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38번 패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한 경기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만 더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고후대 이제 울산, 요거는 뭐 굳이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울산 햄무나 무승부 준상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2.5 기준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1차전에서 울산이 3대 0으로 좀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이제 좀 힘을 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주중에 있을 좀 리그 경기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고 역시 이전보다 좀 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게다가 이제 고 지역에서 비가 좀 많이 내린다, 네, 요거까지 좀 기후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은 요건 언더가 더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라인 대 나사프, 네, 요거는 뭐 아라인 승, 네,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그 외의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다레다리님 끝이 났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에달린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달에달님께도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달에달님.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